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사연입니다. 60대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몇 번이나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대체 결혼식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정말 믿기지 않는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현재 60대 중반의 할머니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바로 대학교 의대 교수입니다. 내년이면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시죠. 깡촌 시골에서 태어나 나무를 해오고 집안일만 하던 소녀가 어떻게 의대 교수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뒤에는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은 여자애가 무슨 공부냐며 학교에 보내주지도 않았죠. 하지만 이 소녀는 달랐습니다. 몰래 학교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한글을 익혔고 산속에서 몰래 공부를 하다가 들켜서 부모님께 혼나기 일쑤였습니다. 계집애가 공부해서 뭐 할 거냐는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내에 있는 유일한 중학교의 젊은 선생님이 부임해 온 거예요. 어느 날 이 선생님은 야트막한 산기슭에서 책을 읽고 있는 소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순정아, 지금 당장은 쓸모없는 것 같아도 언젠가 분명히 도움될 날이 올 거야. 내가 노력한 만큼 인생의 기회도 넓어질 거야. 이 선생님 역시 공부 못하게 하는 부모님의 눈을 피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나온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했던 거죠. 그날부터 순정이는 밤마다 몰래 20분 거리를 걸어서 선생님 댁에 가서 국어, 산수, 사회 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엄마에게 들키고 맙니다. 선생님 댁에 가려고 막 집을 나서다가 들킨 거예요. 순정이는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싹싹 빌었죠. 그런데 엄마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한숨을 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키지 않고 끝까지 할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 자식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안 된다고 하겠니? 기왕 할 거면 끝까지 하거라. 엄마의 은밀한 지원 아래 순정이는 몇 년간 공부를 계속했고 결국 검정고시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공부할 시간도 필요하고 문제집도 사야 하고 막막하기만 했어요. 선생님은 직접 순정이 엄마를 만나러 갑니다. 순정이는 정말 똑똑해요. 누구보다 머리도 좋고 굉장히 성실하죠. 이런 애가 공부를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부디 순정이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엄마는 한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딸을 밀어주기로 결심합니다. 아빠 몰래 집안일 하는 시간을 빼주고 문제집 살 돈도 주기 시작한 거죠. 순정이는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루 10시간씩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죠. 어느 날 선생님이 가져다 준 유명 학원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는데 순정이가 딱 2문제만 틀렸어요. 공부 잘하는 고3들도 어려워하는 시험이었는데 말이죠. 선생님은 순정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넌 이미 전국 수준이야. 그리고 마침내 순정이는 서울에 있는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순정이와 엄마 선생님은 손을 잡고 팔짝팔짝 뛰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어디 여자애가 혼자 서울에 올라가냐며 펄펄 뛰셨고 순정이의 책들을 전부 버려버렸어요. 순정이는 너무 속상한 나머지 가출을 결심합니다. 몰래 짐을 싸서 새벽에 기차역으로 갔죠. 그런데 거기에 선생님이 와 계신 거예요.
순정아, 이렇게 가면 안 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집을 나가니? 나가더라도 떳떳하게 모두의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야지. 선생님은 어떻게든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을 마련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직접 찾아가 설득했어요. 의대에 1등만 한다는 애들도 떨어지는데 순정이가 합격했잖아요. 순정이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분명히 아버님께 효도하는 딸이 될 겁니다. 선생님의 끈질긴 설득 덕에 아버지는 결국 순정이를 서울로 보내기로 합니다. 순정이는 선생님께 펑펑 울며 감사 인사를 드렸고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훌륭한 의사가 돼서 갚으면 돼. 순정이는 대학에 가서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미팅도 하지 않았고 다른 애들처럼 놀지도 않았어요. 공부와 학생 과외만 열심히 했죠. 그렇게 1학기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방학 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생님께 드릴 선물을 사가지고 학교로 갔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결핵에 걸려서 수업 시간에 피를 토했고 그 이후로 요양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순정이 앞으로 편지를 남겨놨는데 서울로 보내지 않은 건 순정이의 공부를 방해하기 싫어서였대요. 순정아, 너는 언젠가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선생님은 그렇게 믿는다. 건강 유의하면서 공부해야 한다. 건강 잃으면 아무 소용 없어. 순정이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학교 선생님들마다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선생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떠나신 거였죠.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순정이는 알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선생님을 찾지 못했고 방학이 끝나 학교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순정이는 자취방에서 결심했어요. 그래, 선생님을 다시 만났을 때 자랑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게 열심히 살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자. 그게 선생님께 보답하는 길이야. 그때부터 순정이는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잠 한숨 안 자고 며칠씩 공부하다가 병원에 입원도 해봤고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엉덩이가 온통 짓무른 적도 있었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일주일치 주먹밥을 만들어 놓고 냉동실에 얼렸다가 하나씩 전자레인지에 녹여서 먹었습니다. 반찬은 시골에서 보내준 김치 한 가지였고요. 화장실 거울 옆에 외워야 할 단어들을 잔뜩 써놓고 이빨을 닦으면서도 외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덕분에 순정이는 인턴 시험, 레지던트 4년을 거친 내과 전문의 시험을 모두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할 때마다 선생님을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죠. 좋은 기회가 있어서 미국으로 연수도 다녀왔고 결국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순정이는 선생님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늘 선생님을 대한다고 생각하고 환자를 진료했고 새로운 의학 논문들을 꾸준히 연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환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의사가 되었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이 순정이는 결혼을 해서 딸을 하나 낳았어요. 딸을 낳은 날 선생님이 보셨다면 참 기뻐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순정이는 선생님을 떠올리며 딸 이름을 선생님과 같은 선이라고 지었습니다. 선생님처럼 마음 넓고 예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어요. 그리고 어느새 그 딸이 다 커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딸도 엄마처럼 의사가 되고 싶다며 의대에 가서 인턴을 하고 있었죠.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야. 순정이는 솔직히 그렇게 내키지 않았습니다.
딸 얘기를 들어보니 마음은 착하고 긍정적인 사람 같은데 크게 욕심도 없고 가진 것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같았거든요. 순정이는 사위가 좀 더 야망이 크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사람이길 바랐는데 완전 정반대 타입인 것 같았죠. 사위가 될 청년은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주 선한 인상이었어요. 순정이는 물었죠. 평생 고등학교에서 아이들만 가르칠 생각인가요? 대학원에 가서 박사를 하고 교육학자가 될 계획은 없고요?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에게 뭐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저희 큰어머니 영향이 큽니다. 큰어머니가 용기를 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순정이는 생각이 굉장히 바른 청년 같다고 느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제 딸은 더 근사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라면 딸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순정이는 청년의 마음가짐만 보고 딸의 결혼을 허락했어요. 드디어 양가 부모님의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순정이는 약속 장소인 한정식 식당에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먼저 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었거든요. 식당에 들어서자 젊은 직원이 나와서 예약을 했냐고 물었고 순정이는 상견례 예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직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카운터에서 고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뵙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익숙한 목소리여서 카운터 쪽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순정이보다 한 10살쯤 많아 보이는 여자분께서 우아하게 머리를 틀어 올리고 앉아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정이는 작고 어디서 본 것만 같아 가까이 다가갔어요. 젊은 여자분이 미소를 지으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는데 한참 순정이를 쳐다보더니 순정이도 한참을 바라봤죠. 아무래도 낯이 익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의 억양,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이 예전에 알던 유선이 선생님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눈이며 얼굴형, 콧날이 선생님과 흡사했죠. 순정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유선이 선생님 아닌가요? 그분도 물었습니다. 너 순정이니? 순정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상견례를 위해 특별히 신경 써서 했던 화장이 다 무너지는데도 아랑곳 없이 울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나 선생님을 찾았는데요. 어떻게 이런 데서 만나요? 선생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너무 그리웠어요.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순정이는 통곡을 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선생님도 눈물을 훔치시며 순정이의 손을 잡으셨죠. 순정아, 정말 순정이 맞구나. 살아있으니 이렇게 만나는구나. 나도 널 잊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순정이는 말했습니다. 저는 언제고 살아있을 때 선생님을 다시 뵙게 해달라고 매일 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나 봐요. 선생님도 눈시울이 붉어지셔서 순정이를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왔니? 순정이는 상견례 얘기를 했죠. 선생님은 예약자 이름을 보더니 놀라시며 말했습니다. 내가 선이 엄마야? 순정이도 너무 놀라서 제 딸을 아세요? 라고 했고 선생님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바로 내 사위의 큰어머니야. 순정이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사돈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선생님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순정이는 서둘러 양가 부모님과 사위, 딸을 만나 선생님과의 인연을 이야기했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당연히 딸도 놀랐죠. 무엇보다 순정이가 딸 이름을 선생님 이름을 따서 붙였다는 얘기를 들은 사위는 흠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처음 선희한테 눈이 간 게 큰어머니 이름하고 같아서였어요.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늘이 계속 이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엮어서 만나게 해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상견례가 끝나고 순정이와 선생님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처음 요양을 마치시고 다시 교사를 하시며 결혼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대요. 학교에서 너무 무리를 해서 몸이 다시 나빠졌고 그때도 폐가 문제가 됐다고 하셨어요. 결국 교사를 그만두시고 집에서 지내시다가 가끔씩 남편이 경영하는 한정식 식당에 나와서 카운터를 봐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순정이가 순환기내과 교수라고 하자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넌 꼭 해낼 줄 알았어라며 자기 일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순정이는 선생님 손을 꼭 잡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선생님은 대답했습니다. 다시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병원에 예약을 했는데 그 의사가 워낙 유명한 교수라 그런지 2달도 넘게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 순정이는 그 말을 듣고 돌아와서 호흡기 쪽에 내놓으라 하는 교수들에게 전화를 싹 돌렸어요. 그리고 대학병원 내에 인맥을 총동원해서 선생님이 VIP 병실에 입원할 수 있게 했죠. 선생님은 일반 병실도 괜찮은데 이런 데는 어색해라고 하셨지만 순정이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검사 결과 선생님의 폐에서 종양이 발견되었고 암 소견이 나왔어요. 선생님은 몸이 많이 약하셔서 수술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워낙 초기였고 표적 항암 약물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바로 순정이가 주치의가 되어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은 웃으면서 내가 순정이 덕분에 살게 됐구나. 고맙다라며 계속 고개를 숙이셨어요. 순정이는 그러지 마세요라며 꼭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했죠. 선생님의 항암 치료가 시작됐고 아이들의 결혼식 날짜도 잡았습니다. 순정이는 해외 최신 논문들을 전부 찾아보고 미국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임상 진행 중인 효과 좋은 신약이 있는지 계속 알아보며 바쁜 날들을 보냈어요. 자기가 있는 대학에서 연구 중인 치료제도 알아봤죠. 어떻게 해서든지 암의 전이도 막아내고 완전히 뿌리 뽑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순정이를 보며 이런 좋은 의사를 만날 줄 몰랐다고 좋아하셨고요. 순정이도 너무 기뻤습니다. 자기가 공부한 것으로 선생님을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힘들게 공부했던 날들에 대한 후회가 정말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부모님만큼이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신 선생님을 치료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이들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그동안의 치료로 많이 좋아지셔서 곱게 한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오셨어요. 사위는 순정이를 보더니 한박웃음을 지으며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순정이는 가까이 가서 사위 손을 잡았어요. 내가 자네를 못 알아보고 이런저런 심려를 많이 끼쳤지. 미안하네. 내가 어느새 못 배운 적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 잘된 것처럼 살고 있었나 보네. 자네가 그토록 닮고 싶어하는 큰어머니 유선이 선생님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주셨는데 자네는 더 훌륭한 제자들 많이 만들게.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장모님. 저는 섭섭하게 느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선이가 저한테는 정말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거 잊지 않고 늘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저와 선이의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정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고 딸과 사위가 양가 부모님께 차례대로 인사를 했어요.
순정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생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시골에서 나무하러 다니던 계집애를 오직 책 좋아한다는 이유로 공부시켜 주시고 문제집도 사주시고 대학 첫 등록금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제 사돈 큰어른이 되어 주셔서 정말 너무 영광입니다. 제 딸도 사위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돈 내외도 순정이의 사정을 잘 알고 계셨어요.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다들 박수가 터졌고 그 가운데 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순정이의 딸과 사위도 눈물을 흘렸고 선생님도 순정이 다가와 안아주셨습니다. 행복한 딸의 결혼식을 눈물바다로 만들어 너무 미안했지만 순정이는 그렇게라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은 건강을 회복하셔서 지금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오십니다. 이제 순정이가 은퇴하고 나면 같이 여행이나 다니자고 하시네요. 순정이도 그럴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정말 놀랍지 않나요? 6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딸의 결혼식 상견례 장소에서 운명처럼 다시 만난 스승과 제자. 그것도 사돈이 되어서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 사위가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사가 되길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정말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선생님의 선한 영향력이 조카에게까지 이어진 걸까요?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은인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은인이 되어주신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